VREW, 브루를 PC나 아이패드, 태블릿 등에 깝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는 브루를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PC로 브루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루를 먼저 여시고요. 왼쪽 상단에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자막을 입력하고자 하는 영상을 엽니다. 열면 음성인식 언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국어로 할 거고요.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하면 음성 분석을 의뢰해서 문장을 추출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제가 한 4분짜리 영상을 넣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짧은 영상일수록 굉장히 빨리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석이 완료돼서 일단 1차적으로 자막이 입력이 됐고요. 지금 브루의 자막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85%에서 90% 정도는 정확해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만 직접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왼편 상단에 브루 로고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세요. 삭제. 그러면 없어지고요. 보면 이 자막은 이전에 작업했던 자막의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서 만약 이 템플릿이 아닌 다른 디자인을 입히고 싶으시면 서식으로 가셔서요. 자막의 디자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보시면 폰트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폰트들이 있어서 원하는 폰트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옆에를 보시면 배경이 있는지, 테두리로 가는지, 그냥 기본 글자만 보이는지, 그림자가 있는지 정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배경을 선택했을 땐 바로 옆에 배경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배경 색상 옆에 보면 배경의 투명도 보이시죠? 100에서 0까지 배경의 투명도도 조율하실 수가 있고요. 자막에 입력되는 정렬, 자막의 정렬도 오른쪽, 왼쪽, 가로, 세로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자막의 상하 위치입니다. 이렇게 자막이 중간에, 위에, 아래에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식에서 자막의 디자인을 선택하면 이 이후에는 다 이 서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으로 오셔서 이제 자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막부터 보통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 정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항상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100% 맞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점점, 물결 요런 게 있죠. 요런 거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항상 카메라 가 여기 들어갔죠. 물결에.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딜레이트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항상 카메라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부분도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딜레이트. 우리가 항상 카메라 이 물음표 있는 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되시죠. 그럼 이것도 불필요한 부분. 딜레이. 우리가 항상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전체적인 수업은 핸드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도 오늘의 전체적인 수업은 핸드폰으로 공백, 빈칸, 혹은 불필요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워버리면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라 핸드폰 촬영 전 근데 지금 보시면 줄을 넘겼어요. 두 줄로 이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깨끗하게 정렬이 됐거나 정리된 느낌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핸드폰 촬영 전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촬영 전 끊고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를 다음 줄이나 다음 자막에 넣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여기 전과 몇 사이에 커서를 두고 클립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그럼 다시 핸드폰 촬영 전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폰트 자체의 크기를 줄이거나 클립 나누기를 통해서 다음 자막으로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약간 보기가 불편하니까 가운데 정렬로 옮기고 글씨도 90 정도로 줄이고 다시 한번 볼게요. 핸드폰 촬영 전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는 다른 안내문이 떴는데 지금 이게 한 자막으로 인식이 돼서 이 자막이 계속 보여요. 보이시죠? 다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없어야 돼요. 여기서 클립 나누기. 그럼 볼게요.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촬영하시기 전에 반드시 렌즈를 닦아주셔야 되는데 내 카메라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휴지나 안경 닦기 같은 이런 부분, 여기는 틀린 거예요. 반드시 휴지나, 그러면 고쳐주는 거예요. 휴지나, 그런 다음에 보통은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성격은 사실 이 각 맞추는 걸 좋아해서 반드시 휴지나 안경 닦기 같은 것으로 그리고 끊고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안경 닦기 같은 것으로 그 다음에 클립을 나눠주고요. 지금 이 클립과 보이시죠? 이 클립을 합쳐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반드시 휴지나 안경 닦기 같은 것으로가 한 자막.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요가 두 번째 자막으로 저는 인식할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휴지나 그리고 Shift 그 밑에도 한 번 더 눌러주면 지금 두 개가 하늘색으로 보이죠? 요거를 클립 합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한번 볼까요? 반드시 휴지나 안경 닦기 같은 것으로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안내문이 나가고 있는데 앞에 자막이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클립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뒤에서 클립 나누기.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반드시 휴지나 안경 닦기 같은 것으로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클립 나누기나 클립 합치기를 통해서 좀 더 매끈하고 자연스럽게 자막이 보여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줄 맞춤, 줄 간격 등을 설정하시는 것, 그리고 좀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자막이 될 수 있도록 간격, 균형을 맞춰주는 것, 이 세 가지에 유의하셔서 맨 끝까지 다 보시면 되고요. 저장을 할 때는 파일에서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하시고요. 해상도를 보시면 쭉 있지만 우리는 1920, 1080 풀 HD로 하실 거고요. 화질은 고화질을 권장하지만 최고화질을 하셔도 되세요. 그러나 여기서 보신 것처럼 화질이 높을수록 인코딩이 오래 걸리고 파일이 커지니 고화질 정도도 충분하시면 되고요. 하드웨어 가속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보내기 해서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지금 오른편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출력이 다 되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면 나중에 오탈자가 추가적으로 발견됐을 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 MP4로 내보내기도 하셔야겠지만 다른 프로젝트로 저장하기로 해서 파일 형식이 불어로 되어 있는 이 작업 원본 파일도 꼭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두시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탈자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프로젝트 열기를 해서 방금 저장하셨던 그 파일을 열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자막 작업하던 창이 열릴 거예요. 그때 자막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불어로 자막 작업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이 부분도 3번, 4번 하시다 보면 굉장히 숙달되실 거고 어느 정도 속도감이 붙으면 이전에 자막 작업하셨던 것보다는 적어도 4-5배 이상은 빠르게 작업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저는 요즘에 PC 말고 아이패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로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예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은 PC보다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작업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패드 브루에 입장해서 기존에 작업했던 영상들이 보관되어 있죠?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영상을 선택합니다. 다음 클릭. 그런 다음 음성인식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는 한국어를 할 거고요. 음성 분석 후에는 왼편 상단에서 브루 마크를 비활성으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자막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즐겨찾기나 하단의 추천 스타일 중에서 선택해서 자막을 입력하는데 위에 보시면 글자, 배경, 위치들로 디테일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폰트도 무료로 글꼴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글자 색도 변경 가능하고 자간이나 행간 다 변경 가능합니다.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하시면 전체 자막에 똑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아이패드 브루의 특별한 기능 단어 나누기가 있어요. 문단 안에 단어를 나눠서 클립으로 나누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 단어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막을 다 넣으면 저장하기를 하고 파일 형식이나 해상도를 설정하고 내보내기로 저장합니다. 저희가 활용할 건데요. 미리 캔버스는 크롬에서 사용하셔야 되세요. www.miricanvas.com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크롬이 없으시다면 지금과 같은 절차로 크롬을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미리 캔버스 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5초 회원 가입이 있어요. 회원 가입은 정말 간단하게 이름, 이메일 주소 등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SNS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끝난 후에는 바로 똑같이 메인 화면에서 5초 회원 가입 옆에 로그인 하기가 있어요. 여기서 로그인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끝났으면 바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들이 직접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작업한 템플릿을 무료로 제공해요. 예를 들면 카드뉴스부터 PPT, 현수막, 배너, 굉장히 많은 웹 또는 인쇄용 디자인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템플릿을 잘 검색해서 가능한 최소한의 수정으로 그 템플릿 자체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는 이미 전문 디자이너가 다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잘 검색해서 최소한의 수정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자. 이게 오늘 저희의 목표예요. 메인 화면에 보시면 로그인 하기가 오른쪽에 있었다면 왼편에 보시면 바로 시작하기가 보여요.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로그인을 했는데 작업 공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오른쪽 상단에 새 문서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시작하려면 메인 화면에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작업 공간으로 넘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새 문서 만들기로 디자인 창을 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연 디자인 창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는 지금 이 순서대로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각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작업창을 열면 무조건 1080 사이즈의 1:1 화면창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디자인할 작업창이 1:1 창이 맞다. 그럼 그대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16:9라든지 아니면 가로형, 세로형 또는 PPT 이런 식으로 디자인별 사이즈가 다를 경우에는 1:1로 작업을 하시다가 사이즈를 바꾸면 모양이 틀어져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사이즈,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디자인의 사이즈가 1:1인지 3:4인지 16:9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사이즈를 선택할 때 각각의 유형과 사이즈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벤트 팝업을 제작한다. 또는 포스터를 제작한다. 카드뉴스를 제작한다.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적인 정해져 있는 사이즈를 맞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이 디자인을 할 때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번 사이즈 유형을 정하고요. 2번 제목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작업하는 게 5손가락 안에 들면 상관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전 작업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처음부터 문서에 제목을 입력하는 걸 습관화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2번 제목을 입력하고요. 세 번째, 템플릿을 정합니다. 이 템플릿은 우리가 첫 번째 1번에서 사이즈 유형을 정했죠. 그러면 그 사이즈나 그 유형의 템플릿이 보여요. 거기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템플릿을 고르면 나 이 디자인으로 수정할래요 하면 덮어쓰기를 하시는 거예요. 덮어쓰면 5번 수정창에 그 템플릿이 그대로 옮겨와져요. 거기서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색 등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른쪽 상단에 저장하거나 인쇄물로 제작하거나 요 순서대로 디자인이 진행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미리 캔버스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인쇄물 제작으로 바로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의 자회사 비즈하우스라는 곳은 이런 인쇄물을 제작해서 출력해서 택배로 받는 사이트인데요. 두 개가 한 회사예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걸 가지고 그대로 인쇄물 제작으로 해서 비즈하우스로 자연스럽게 연동돼서 내가 원하는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택배로 받으시면 좋고요. 실제로 저도 비즈하우스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쇄물을 제작하고 받고 있어요. 배너, 스티커, 현수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도 하지만 인쇄용 디자인도 미리 캔버스에서 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캔버스의 메뉴 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간은 이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여기에 이런 게 위치하는구나. 이런 걸 익히시는 거고 제가 실제로 구현하는 걸 실습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바를 보시면 템플릿, 나의 템플릿, 업로드, 사진, 요소, 텍스트 쭉 있죠. 하나씩 볼게요. 템플릿은 실제로 미리 캔버스 전문 디자이너들이 미리 작업을 한 무료로 제공되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템플릿을 얼마나 잘 검색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쉽게 디자인이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템플릿에서 검색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템플릿에서 내가 수정을 해서 원하는 것으로 편집했을 때 저장하고 나서 나의 작업물들은 나의 템플릿에 계속 쌓여요. 업로드. 예를 들면 미리 캔버스에서 이미 작업한 이미지나 사진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이미지가 내 거였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 업로드를 사용해서 내가 가진 파일을 등록해서 템플릿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사진은 저작권에 문제없이 제공되는 픽사베이라든지 여러 사이트의 사진들을 미리 캔버스에서 끌어올 수 있게끔 제작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요소는 일러스트나 도형이나 표나 프레임 등이 있어요. 이 요소를 얼마나 적절히 잘 쓰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굉장히 멋스러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실제로 실습을 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텍스트는 말 그대로 글씨를 입력하는 칸이고요. 테마는 색감 조합.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서는 자체 혹은 유튜브 영상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배경, 찌마기 이런 부분은 다 그대로고요. QR코드 혹은 바코드도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으세요. 자, 그렇다면 템플릿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미리 캔버스에서는 5,000가지 이상의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인쇄 제작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쇄용 템플릿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고 또 하나의 특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웹용에는
프레젠테이션, 유튜브, 상세 페이지, 그리고 SNS, 카드 뉴스, 그리고 AD, 광고까지도 되고요. 인쇄용으로는 명함, 스티커, 현수막, 배너, 포스터, POP, 전단지, 굿즈, 리플렛 굉장히 많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미리 캔버스로 디자인한 후에는 자회사인 비즈하우스로 연동되어서 실제 내가 디자인한 작업물이 그대로 인쇄물로 출력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리 캔버스로 디자인을 할 때의 유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에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리 캔버스라는 아주 쉬운 툴을 사용해서 시간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템플릿을 그대로 살리고 수정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디자인을 30분 넘기지 않겠다. 나는 가능하면 텍스트만 수정하겠다. 이런 식의 나만의 목표를 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작업 전에 디자인에 들어갈 사진이나 내용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컴퓨터 켜서 미리 캔버스에 들어간 다음에 고민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이런 거는 따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렸듯이 템플릿을 누가 제일 적절히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검색어를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검색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상세한 검색을 위해서 쉼표로 키워드를 쭉 나열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학생, 쉼표, 소녀, 쉼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내가 원하는 디테일한 템플릿을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수정을 할 때는 수정하고자 하는 곳을 클릭하면 돼요. 예를 들면 텍스트를 수정하겠다 하면 텍스트를 클릭하고 사진을 수정하겠다 하면 사진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클릭하면 왼편에 텍스트와 관련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테일한 수정이 가능한 기능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진을 수정하겠다 할 때는 사진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에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디테일한 기능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수정할 것인가 선택하신 후에 그 수정할 걸 클릭하면 왼편에 디테일한 수정이 가능한 기능이 보인다. 이 점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미리 캔버스에서 제가 직접 실습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겠죠? 미리 www.miricanvas.com 들어오셔서요. 오른쪽 상단에 5초 회원가입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해서 무료 회원가입 하셔도 되고요. 밑에처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이런 식으로 원래 소셜 계정으로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회원가입이 다 되셨으면 그 옆에 로그인하기 보이시죠? 로그인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는 두 가지 화면이 보일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원래 메인 화면이 보일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작업 공간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다 보일 수 있어요. 만약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셨다면 바로 시작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작업창이 보이죠? 혹은 로그인을 했을 때 이렇게 작업 공간이 보일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혹은 새 문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메인 화면에서 바로 넘어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요. 작업 공간에서 새 디자인을 만들려면 이렇게 바로 사이즈랑 유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 선택 하나, 메인 화면에서 선택 하나 똑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작업 공간에서 시작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카드 뉴스를 만들 건지,
웹 포스터를 만들 건지 이벤트 팝업을 만들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세요. 저는 일단 카드 뉴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메인 화면으로 와서 이 편집창이 처음으로 보였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요 상단에서 사이즈 유형 선택하실게요.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인쇄용의 템플릿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카드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템플릿을 결정할 때 이미 카드 뉴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을 입력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템플릿을 결정해야 되겠죠? 템플릿에 보면 이미 처음에 사이즈 유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카드 뉴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카드 뉴스 템플릿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쭉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면서 고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템플릿을 검색하시면 좋으세요. 템플릿 검색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여행을 한번 입력했고요. 여기서 상세 검색을 하려면 쉼표를 하고 검색어를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죠. 보면 가을과 관련된 것들이 쭉 뜨고요. 여기 보시면 6, 5, 6, 4 이렇게 되어 있는 건 6장, 5장, 6장, 4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6장짜리 전국 가을 축제 알아보기를 클릭할게요. 클릭! 하면 이 가을 축제와 관련된 카드 뉴스가 6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 6장 마음에 드는데 그대로 다 써야겠다. 그러면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하면 되고요. 만약 이 중에서 요 6번째 장만 쓰겠다 하면 요것만 클릭하면 돼요. 일단 한 장만 적용을 해볼게요. 요걸 쓰겠다. 클릭! 하면 이렇게 한 장이 불려와지는 거고요. 이 6장을 다 쓰겠다 했을 때는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해볼게요.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6장이 순서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체 템플릿을 다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능하면 우리는 템플릿을 수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 텍스트나 이미지 정도는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2021년이죠. 그래서 2019를 2021로 수정할 거예요. 말씀드렸죠? 수정하려면 텍스트 수정하려면 텍스트 클릭, 이미지 수정하려면 이미지 클릭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라는 텍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2021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텍스트를 클릭했죠. 텍스트 클릭했더니 왼편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떠요. 보시면 정렬, 왼쪽, 가운데, 오른쪽 다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글씨가 붙어 있을 때는 앞으로 뒤로 순서도 가능해요. PPT랑 비슷하죠. 그리고 폰트도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폰트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폰트가 있어서 원하는 폰트로 바꾸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미 폰트를 바꾸면서 글씨가 삐져나갔어요. 그럴 땐 글자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요 밑에 숫자가 보이시죠? 요게 글자 크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게 뭔지 지금 보면 굵게 컨트롤 B 오른쪽 정렬 글 배경 색상 이런 식으로 다 안내 키워드가 뽕뽕 뜨죠.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도 갖다 대면 이게 뭔지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숫자를 좀 줄여줄게요. 글자 숫자를 88로 엔터 하면 똥 들어갔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미지도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요 이미지다. 클릭하면 또 왼편에 이미지와 관련된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이죠? 여기서 보시면 똑같아요. 정렬, 순서, 반전은 상하, 좌우, 반전. 불투명도는 색 불투명도.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거는 색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색을 바꾸는 거예요. 요것도 그런데도 재밌는 건 여기 스포이드가 있어요. 스포이드는 색을 뽑아오는 거예요. 여기 비슷한 색을 하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네 할 때는 스포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내가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나무색 요거를 하고 싶어요 하면 클릭하면 자동으로 색이 뽑혀오면서 적용이 돼요. 보이시죠? 그래서 색을 바꾼 거예요.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까요? 요 이미지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왼편에 여기 삭제하기가 있어요. 이거나 아니면 딜레이트 누르시면 돼요. 삭제하기. 그럼 추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뉴 바를 보시면은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업로드를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업로드에서 내 파일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내 파일 업로드 하면 실제로 내가 PC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진들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하나만 저 업로드를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했다. 그럼 지금 올라갔죠? 요거를 클릭하면 보시죠? 바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 이미지 넣을 게 아니죠? 그러면 다시 클릭하고 휴지통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는 업로드로 올릴 거고요. 나 사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할 때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이 사진을 활용할 거예요. 사진. 그래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낙엽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이쁜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는 꽉 차 있는 사진이고 요거는 요런 물체들만 나와 있는 투명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요 네 번째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 들어갔죠. 그래서 요 모서리에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즈를 조절하고 그리고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요 위치에 놓는 거예요.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수정해서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아주 간단히 바꿔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 이 1페이지의 디자인이 끝나서 이 1페이지의 디자인을 내가 이제 다운받아서 저장해서 쓰겠다 할 때는 오른쪽 상단을 집중해 주세요. 일단 수시로 자동 저장은 돼요. 그러나 우리도 문서 작업하면서 이 뜻하지 않게 이제 문서가 날아가는 경우, 갑자기 닫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동일해요. 수시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페이지를 다운받으시려면 다운로드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웹용, 인쇄용, 동영상용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건 처음 다운로드를 눌렀을 때 고정값으로 미리 캔버스 자체에서 지정해주는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웹용 PNG로 다운받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정해주는, 추천해주는 걸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웹용 PNG 그리고 1페이지만 할 거면 1페이지 모든 페이지를 할 거면 모든 페이지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1페이지만 하고요. 우리는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PNG의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PNG의 고해상도 다운로드 하실 거예요. PNG의 고해상도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로딩 시간이 약간 걸리고요. 닫기. 이렇게 해서 자동 저장된 이미지는 내 PC에 다운로드에 가보시면 짜잔! 이렇게 알아서 저장이 돼 있어요. 내 PC 다운로드, 내 PC 다운로드에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가능한 템플릿을 수정하지 않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템플릿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실습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 디자인 만들기를 하고요.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사이즈 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력할 수 있는 포스터를 한번 해볼게요. 인쇄용으로 포스터 가보면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 저는 세로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세로형 하면 실제로 세로형 포스터의 사이즈가 뭔지 잘 모르셨더라도 이렇게 알아서 일반적인 세로형 포스터의 사이즈를 설정해줘요.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포스터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맥주로 검색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맥주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이다. 그래서 최소한 수정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목표예요. 저는 요걸 선택할게요. 클릭! 하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수정할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크게 수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텍스트를 수정할게요. 짜릿하게 즐겨라가 사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클릭하면 왼편에 다양한 기능들이 보이죠? 저는 이 글씨가 더 또렷하게 정확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투명도가 지금 80으로 되어 있으니 불투명도를 100으로 해서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할 거고, 이 텍스트를 좀 더 가독성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보시면 글자 조정이라고 있어요. 글자 조정을 클릭해서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 행간, 줄과 줄 사이를 조정할 수 있죠. 요거를 하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외곽선, 좀 더 선명하게 보였죠? 외곽선의 두께는 조금 얇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도 넣겠습니다. 클릭! 하면 그림자도 들어가고, 그림자가 들어갔을 때 그림자 방향이라든지 불투명도, 글자와 그림자 사이의 거리, 흐림 효과, 퍼지는 거죠. 이런 걸 적절히 해서 짠! 이렇게 글씨의 가독성을 확 높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는 이 포스터를 맥주 한 잔을 시키면 한 잔을 더 드립니다. 1+1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1을 입력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없는 글씨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왼편 메뉴바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텍스트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조합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꼭 이게 아니라면 직접 넣는 방법도 있어요. 글씨가 좀 크니까 부제목으로 한번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클릭!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럼 1+1 1+1을 입력하시고요. 텍스트를 클릭했더니 왼편에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뜨죠? 여기서 글씨를 크게 할 거예요. 더 크게 해도 되겠네요. 더 크게 하고 위치를 옮겨 놓은 다음에 글씨 색을 변경할 겁니다. 글씨 색을 이 맥주 색깔과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노란색은 아닌 것 같으니 이 스포이드로 맥주색을 뽑아 볼게요. 스포이드 클릭 하고 원하는 위치에 가보면 요 색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 하면 지금 색이 변경됐죠.
근데 이게 원 플러스 원이 조금 눈에 안 띄어요. 그러면 일단 이 밑에 글씨랑 맞게 살짝 기울여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곽선 하나 넣고 두께 조금 두껍게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 원 플러스 원 거기에 너무 기쁘다고 스마일 얼굴을 하나 넣고 싶어요. 스티커처럼. 그럴 경우에는 요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소가 너무 재밌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요소를 설명드릴게요. 요소에 가면 컬렉션, 일러스트, 조합, 애니, 도형, 선, 프레임, 차트, 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원하는 스마일 얼굴 같은 걸 하나 스티커처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일러스트에 스마일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스마일 하면 굉장히 많이 뜨죠. 여기서 요거를 하겠다. 그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그래서 사이즈 줄이고 살짝 기울여서 원하는 위치에 뿅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스티커처럼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예쁘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좀 더 알아볼게요. 보시면 도형은 지금 보시면 말 그대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마름모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선은 그냥 일반선, 실선, 화살표선 이렇게 다양한 선들이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했어요. 이걸 다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수시로 오른쪽 상단에서 저장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운로드죠.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지금 우리는 포스터를 인쇄하고 싶어서 인쇄용 포스터를 했기 때문에 인쇄용 PDF라고 결정이 돼 있죠. 근데 만약 만들었는데 인쇄물로 만들 거 아니고요. 기존하고 동일하게 PC로 그냥 웹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할 때는 그냥 다운로드 할 때 웹용으로 바꾸시고 JPG나 PNG, 이미지 파일로 받으시면 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인쇄할 거예요. 그래서 인쇄용 PDF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인쇄물 제작을 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 이 포스터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인쇄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쇄물 제작 클릭 하면 지금 내가 만든 디자인을 비즈하우스에서 바로 인쇄할 수 있다는 안내문과 함께 쭉 인쇄물 형태가 나와요. 우리는 포스터를 인쇄할 거죠. 포스터 하면 포스터의 종류가 쭉 보이실 거예요. 단면, 양면, 투명, 대형 고급, 캔버스 하면 다 가격과 매수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단면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면 포스터 클릭 현재 디자인으로 제작하러 가기 클릭 하면 비즈하우스라는 사이트로 연동이 돼요. 이후에도 작업하신 디자인으로 인쇄를 하고 싶으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한 번만 회원가입하시면 되세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동돼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동이 되고 나서는 사이즈, 용지, 코팅, 수량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A4 사이즈, 용지는 뭐뭐뭐가 있는지 여기서 이거를 잘 모르겠다, 용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사이즈랑 토너, 그러니까 인쇄 옵션 그리고 용지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으시고요. 실제로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세요. 아트지, 추천하는 걸 해주시는 게 좋죠. 코팅, 없음, 수량. 그래서 다음 단계 눌러보시면 다시 한번 수정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디자인 안전선이라고 지금 실선이 보이시죠? 점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을 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 디자인 안전선을 넘어간다거나 혹은 여기에 올렸던 이미지나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떨어진다거나 출력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확인하려고 점검하는 편집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이상이 없어. 이대로 하겠다 하시면 장바구니에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 장바구니 추가 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미지의 해상도가 좋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진을 쓰셨는데 해상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여기에 안내문이 떠요. 이 이미지는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출력을 할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꿔라. 이런 안내문들이 뜨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모든 페이지에 오탈자를 체크하였습니까? Yes. 누르고 장바구니에 추가 하셔서 장바구니로 이동해서요. 지금 디자인한 거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안에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C로 미리 캔버스 디자인하는 방법을 익혀보셨는데요. 미리 캔버스는 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미리 캔버스를 치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다운 없이 바로 디자인이 가능했고 핸드폰에서도 바로 앱 다운 없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모바일과 PC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을 때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디자인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디자인을 PC로 굳이 알려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기가 PC가 더 용이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PC로 설명을 드렸고요. 가능하시면 실제 작업도 PC에서 하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러나 외부에 있을 때 간단히 텍스트만 고친다든지 위치만 바꿔줄 때는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핸드폰에서 모바일에서 작업한 산출물을 수정, 편집하는 방법을 간단히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미리 캔버스를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 주소창에 미리 캔버스.com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미리 캔버스를 검색해 볼게요. 검색하면 자, 여기 www.miricanvas.com 보이시죠? 클릭 하고 들어가면 PC랑 거의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모바일이기 때문에 약간 UI UX가 조금 달라요. 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줄 3개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하면 아랫부분에 로그인하기가 있습니다. 로그인하기 클릭. 기존의 PC에서 회원가입하셨던 계정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이전에 제가 작업했던 산출물들이 쭉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수정을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작업물들이 뜨죠. 여기서 저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지구인 강남을 지구인 강남구로 만약에 바꿔야 한다. 그런 예를 들었을 때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밑부분에 보면 복사할 수 있고 삭제, 그리고 지금 폰트 왼편으로 넘겨보면 폰트 크기, 글자 색깔, 글자 정렬, 스타일 쭉 보이죠. 만약 폰트를 바꾸겠다. G마켓 산스라이트인데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보면 다른 글씨체로 바꿀 수 있죠. 여기였대 잘난 채로 바꾸고, 만약에 크기를 바꾸겠다. 그러면 폰트 옆에 글자 사이즈 있죠. 폰트 사이즈 클릭 해서 글자를 크게 더 작게도 할 수 있어요. 글자 색도 마찬가지로 바꾸실 수 있고요.
정렬도, 스타일도, 그리고 글자 조정 들어가 보시면 자간, 행간 다 가능해요. 글자를 하나 추가하고 싶다면 클릭해서 지금 커서가 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9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클릭, 그리고 이 안을 한 번 더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이 커서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프로젝트 얍. 이해되시죠? 지금은 제가 원래 작업돼 있던 거를 수정했기 때문에 작업한 창에서 다 진행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글씨를 하나 넣겠다,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하나 넣겠다, 추가적으로 어떤 도형을 하나 넣겠다, 추가적으로 넣을 때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녹색 버튼이 보이죠? 그래서 템플릿 요소 추가하기라고 이렇게 안내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짠! PC에서 보셨던 템플릿, 이미지, 요소, 텍스트 이렇게 똑같은 창이 뜨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제로 작업한 걸 단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을 추가해야 할 때는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를 누르고 템플릿, 이미지, 업로드, 요소, 텍스트 등을 추가하시면 돼요.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 다 마무리를 했어요. 저장을 하거나 공유를 할 때는 상단에 보시면 보이시죠? 점점점 찍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저장도 할 수 있고요. 복사도 할 수 있고요. 인쇄물 제작, 다운로드, 공유하기도 가능하고요. 또는 점점점 바로 옆에 버튼이 공유하기, 그리고 맨 오른쪽 버튼이 다운로드,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또 똑같죠? 인쇄물을 제작할 수도 있고 실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또 PC랑 동일한 화면이죠. 웹용으로 할 건지 인쇄용으로 할 건지, 웹용으로 할 경우에는 JPG로 할 건지 PNG로 할 건지, 모든 페이지를 할 건지 투명한 배경으로 할 건지를 쭉쭉쭉쭉 설정하고 그 해상도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은 핸드폰 갤러리나 사진첩에 가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받은 파일은 사진첩이나 갤러리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서 찾으시면 되세요.